올 것이 왔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시장 저승사자 떴다.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 그러면서 내용 한번 봅시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해서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 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그리고 보증률 체계 개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등록 임대 관리 강화해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제재 부과한다. 하반기부터죠. 임대차 보호를 강화를 위해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하세요. 5% 이상 막 올려달라고 하고 신고하세요. 민간 부동산 플랫폼상 임대 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 병행. 임대사업장건지 아닌지 같이 추진하도록 한다 이거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도 임차인 대표회의 내실화하고 입찰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 올해 말에 들어갈 것이다. 보면은 엄청나게 저승사자까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보면 어때요? 주택임대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기간,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006년에 도입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서 시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자 여기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도입 추진해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20대 때 통과 안 돼서 해줄 리가 없죠. 21대로 넘어왔는데 21대에서는 의석수가 많으니까 통과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죠. 왜 그러냐?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제약이 많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역전세 해당 등 임차인 보호와 취업 계층에 대한 정책 수립, 그리고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첫 번째, 정보 확보하고 두 번째는 임차인 보호의 목적으로 시작한다. 자, 신고는 언제 하나요? 계약 시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사람들만 있죠.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집주인이 확정일자 신고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하게 되면은 뭐 은행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데 지장이 가기 때문이죠. 임대차가 선순위라는 게 등록이 되는 거니까 전입신고랑 같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래 꼭 했어야 되는데 은근히 안 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신고는 누가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신고 대행한다. 근데 직거래했을 경우는 임대인이 한다. 안 하면은 위반 사항으로 걸리죠. 언제 되나요? 내년 말쯤 도입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모든 임대 계약 시 신고해야 되나요? 해야죠.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내용 신고해야 한다. 단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인 경우는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쪽에서 좀 폐해가 심해지면은 강화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들어와서 살다가 대충 빼니까 저 나가요 하고 나가잖아요. 그냥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거짓 신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더 저렴하다고 하는 데도 있죠. 뭐 10만원, 이거는 신고 지연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뭐 1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적어도 일단은 최대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래가, 지연기간, 뭐 지역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첫 단추이다. 심교수형, 이분이 과거 전세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자 전세값이 단기간 폭등했는데 이런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임대차 신고제 들어오면은 빨리 전세 너네가 올려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왜? 그때는 이렇게 올랐죠. 90년에 됐는데 89년에 23%, 역대 최고.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땡 여기도 매월 수십만원의 월세에 소득세가 붙게 되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몇만원 더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단 제도 시행 후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고 조금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가해라, 니들이 손해보지 말고 전가해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냈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암암리에 월세 놔주면서 탈세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것을 제대로 받겠다고 하니까 세입자들한테 떠넘겨라 하는 방법이나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리지 마라. 갱신할 때 올리고 싶어서 다른 세입자 바로 받는다고 쫓아낼 수 있으니까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해라. 그런 얘기하니까 또 심교수형이 엄청 전세가 올린다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이때는 전세가가 오를 수가 있었죠. 일단은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니까 재계약 없이 1년에서 2년으로 가는 거니까 미리 땡기는 거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뭐가 가장 달라요? 그럼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죠.
자, 1기 신도시가 1990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서울 인구는 단 한 번도 늘지 않고 매년 감소 중입니다. 근데 언제였어요? 요때였죠, 요때. 지금 인구가 잠깐 떨어졌다가 계속 늘어서 89년도가 서울 인구가 가장 많을 때죠. 즉, 수요가 가장 많을 때였다. 수요가 가장 많을 시기에 실시를 했으니까 집주인들이 맘 놓고 올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세 빈집 있어요, 없어요?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덕 같은 데 가보면은 전세가는 10억으로 올려놨는데 텅텅 비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뭐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됐으니까 서울은 늘 공급 부족이다, 매년 공급 부족이다 이야기하는데, 공급 부족이라 오른다. 이때 공급 부족이라 올랐어요? 이때까지? 수요는 줄고 있고 공급은 계속 늘었는데 가구수 증가하고 있다고요? 2인 가구까지는 보통 하는데, 결혼한 2인 가구 정도는. 근데 1인 가구는 대부분 내 집 마련 안 하죠. 그러니까 가구수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는 집 살 생각이 없는데 그거를 가구수에 포함하니까 주택 보급률이 낮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내 집 마련 수요는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이 가격 올리는 것들이 집값이 상승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규제 들어가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매수해줄 실수요들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감소했고 공급은 늘었어요. 그리고 공급 21년에 공급이 조금 적다고 했었죠. 공급 부족이라고. 신규 공급이. 근데 뭐 다주택자 매물 나오면은 문제 없는데 신규 공급으로 또 몰아갈 수 있죠. 근데 22년부터는 공급 절대 부족하지 않다. 22년부터는 신규 공급도 많고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도 많고 공공분양주택도 많이 나온다. 거기에 그때 전월세 신고제를 때려버리면은 공급 많아서 전세 매물은 많은데 그때쯤 또 입주 쏟아지죠. 그러니까 22년쯤부터 입주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그때 하게 되면은 옆에서 전세 더 싸게 내놓는데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공실나지? 그러니까 함부로 못할 시기니까 21년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릴 수 있다,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치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 현황. 신고한 게 153만이다. 이게 대부분이 아니라 22%밖에 안 된다. 미신고가 519만이다. 77.2%. 이 대부분이 신고 안 하고서 탈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서울이 118만 5천 가구의 임대주택 중에서 49만 5천 가구. 그나마 신고가 잘 돼 있죠. 왜? 이번에 임대사업자 혜택 많이 줬을 때 서울이 가장 투기꾼들 입장에서 빨리 신고해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차익 내고 팔려고. 왜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팔기 힘들어지니까 신고 안 한 사람들이 58.3%, 69만이나 된다. 이 거래 내역이 다 드러나요. 이게 다 드러난다. 지금 한 150만 가구 드러나던 게 지금 한 650만 가구 드러나는 걸로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 탈세를 했던 부담들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죠. 지금 전월세 신고제의 역효과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랑 작자들이. 왜 그러고 있어요? 지들이 기득권이고 기득권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기득권이 돼서 돈 벌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는 거죠. 회사를 다녀서 일하는 것도 소득을 내는데 임대차를 놔서 불로소득을 올리는 거는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암암리에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세수 확보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택 임대 소득 과세 기준. 1주택일 경우 비과세, 월세에 대해선 비과세, 보증금 비과세. 그리고 2주택은 월세 과세, 3주택은 월세에다가 간주 임대료까지 과세 들어간다. 즉 전세도 과세한다. 갭 투기하는 인간들 돈 안 나갔었죠, 여태까지. 근데 이제 나갈 것이다. 과세 방법은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고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한다. 그죠? 원래 2천만원 이하 비과세였는데 과세하는 걸로 됐죠. 그 다음에 이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월세 줬을 때 임대소득세 내야 한다. 그리고 비과세지만 9억 이상일 경우는 아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거 소득 제대로 신고 안 했다. 왜? 탈세하려고. 그러면서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임대소득 본격 과세를 위한 후석이다. 자, 전면과세 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갔다.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아직 그 신고제 전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숨기고 뻗쳐봐요. 신고제 나오고 나서 그거 다 드러나게 되면은 과태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사용해야 되죠. 당연히 그 전까지 계속 누락했고 탈세했으니까 가중처벌해야죠.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서 과소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안 걸리겠지 하고 있다가 내년에 신고제 들어가게 되면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사각지대에 있던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정부가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자, 월세 얼마 받고 노후 대비로 이런 사람들 임대소득세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누구예요? 잠깐 앞으로 가서 3주택 이상이면은 뭐예요? 월세뿐만이 아니라 간주 임대료도 과세한다. 즉 예를 들어서 2억 가지고 1억짜리 집을 전세 80% 줘가지고 1억 6천씩 줘서 5채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임대료는 1억 6천 곱하기 5가 되니까 8억이죠. 이 8억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과세해서 내야 된다. 근데 보통 이런 갭투기꾼들은 여력 안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 간주 임대료 과세하는 거 내야 되죠. 추가로 보유세 내야 되죠. 여기다가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니까 세입자 빨리 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구한다. 요즘엔 다 뭐예요? 전세 보증보험 하면은 한 달 있으면 국가에서 이제 경매 넘긴다고 얘기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력을 만들려고 현금 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현금 확보를 하는 방법은 뭐 있어요? 집 파는 거 한두 채 팔아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한 첫 단추다. 왜냐면은 신고해가지고 다 제한 걸어놓고서 그 다음에 5% 이내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신고 다 해놓고서 파악 다 하고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게다가 지금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했죠. 하반기부터. 그래서 임대료 증액 5% 룰 또는 의무 임대 기간을 어긴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면서 임대차 개혁 신고 의무까지 피하는 경우 50%까지 가중된다.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거 핵심이죠. 이거 913 이전에는 말소 검토하면서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913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받았다? 보유세 합산 배제랑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럼 보유세도 그동안 안 냈던 거 혜택 받았던 거 토해내야 되고 그 사이에 팔아치워서 양도세 얻었다면 양도세도 토해내야 되죠. 그리고 안 팔았다면 앞으로 팔 거에 대해서 중과가 들어가는 경우고 이런 위험들이 뻗어나가고 있죠. 임대사업자 제가 분명히 때려잡는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자, 관련 정책 선순위 보증금 아까 다 얘기했던 거죠. 체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플러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전월세 신고제 외에도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5%를 어기거나 보증금 미반환 시 혜택 환수 및 자격 박탈. 저는 이게 나오는 순간에는 지금 20대에서 표류했죠. 그래서 21대로 넘어왔는데 저는 이게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임대사업자 분명히 강화한다고 했죠. 소급해서 강화한다고 했는데 소급하기보다는 자격 박탈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임대차 보호를 하는 방식으로 이거 다 임대차 보호하는 걸 어긴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방법인데 저게 시행되는 순간에 얘도 얘지만 얘는 안 하면 되지만 얘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원래 임대사업자한테만 팔 수 있었죠. 그 과태료 내가면서 비임대사업자에게 싸게라도 빨리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추진하는 거 뭐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정책 허점 잡고 투명성 높인다, 모니터링 한다. 그 다음에 과세평등 원칙 강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세금 안 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투명성 한층 상향되고 자본이득 중심의 투기가 매매시 등에 연동돼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병폐를 상대한다. 자, 다주택 갭 투기 부담을 늘리죠. 특히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난다. 그렇죠? 약자인 임대차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자, 여기 그 세금에 대해서 뭐 2천만 원 이하 뭐 전월세 신고제에도 세금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소득세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에 좀 기생해 왔던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보료 같은 경우도 내가 저기 주택을 한 10채를 해놓고서 한 채당 40만원씩 월 400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지금 이걸 다 신고 안 해놓고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뭐 이런 쪽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해가지고 건보료 혜택을 보고 있었다. 이런 것도 다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없다고 해서 혜택을 보고 있던 그 혜택들까지도 사실은 탈세죠.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거니까. 그런 탈세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소득은 없는데 갭 투기해가지고 집값 오르면 팔아야지 했던 사람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따지면 이거 투기꾼들에게 직격탄이 날아오니까 이것을 임대차 시장을 보호하자는데도 계속 부작용만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교수란 작자가 혹은 전문가란 작자들이. 왜? 그들 얘기하는 걸 들어볼까요? 전월세 그 신고제 말고 신고제랑 항상 따라다니는 상한제 하게 되면 전세가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럼 전세가율도 올라가니까 갭 투기하기 유리해지고 집값 상승 이런 식으로 전망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전망이 안 나와요? 일단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갭 투기하기 불리하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건 이게 안 된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뇌피셜로 돌려서 얘기해도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다. 결론은 거품 물고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기득권들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 시장의 억제를 위해서도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